해외 유입 사례가 17명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002명입니다. 신규로 49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2,524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5명이고 어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발생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오늘 12시 기준이며 집계 시점에 따라서 전체 숫자에 약간의 변동이 가능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64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현재까지 총 79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연령 분포로 볼 때는 이 통계는 오늘 0시 기준이긴 합니다만 60대가 약 28%, 70대 이상이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추가 전파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는 21개소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장소에서 발생한 확진자, 즉 2차 감염 이상이 된 분들은 108명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총 168개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 전파, 2차 전파 이상이 발생한 21개소 중에서 종교시설이 7개소인데 이 중에는 수도권 이외에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도곡산 기도원이 있고 요양시설이 5개소인데 이 중에는 비수도권인 대구에 위치한 보배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2개소, 직장이 5개소, 학교가 1곳, 기타 1곳 등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일대의 집회와 관련하여 조사 중 33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현재까지 총 104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104명의 누적 확진자 중에는 서울이 35명, 경기가 25명, 인천 5명 등 수도권 외에도 경북이 10명, 그리고 부산과 대구가 각 5명, 경남이 4명 등 비수도권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총 28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성북구 극단, 산과 관련하여 접촉자 및 자가격리 중인 9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현재까지 총 2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로 경기도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현재까지 총 17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파주시 스타벅스와 관련하여 2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현재까지 총 60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음 충남 천안시 동산교회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총 11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전북 익산시 일가족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총 1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체육시설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인 8명이 추가 확진되어서 총 18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 2주간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집단 발병이 62%이고 조사 중 비율이 20.2%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2주간, 즉 8월 9일부터 8월 22일 사이에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32%이고 위중증 환자가 최근 들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히 주말을 맞아 외출, 모임, 행사 연기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시고 되도록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진되셨을 경우 중증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은 특별히
외출이나 만남을 자제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치료 중에서 치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렌데시비르를 35개 병원의 143명의 환자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렘데시비르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공급자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당분간 렘데시비르 공급이 불규칙적이고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투여 대상자 기준을 70세 이상 환자분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량 확보와 관련해서 비록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나 계속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8월 23일부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억제를 위해서 전국의 모든 국민들께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는 불효불급한 외출이나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방문하여 식사하시기보다는 포장, 배달 음식을 활용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모임보다는 PC나 휴대폰을 활용해서 각자의 집에서 비대면으로 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혹시나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는 착용해 주십시오. 환기가 안 되고 사람이 많은 산밀의 장소는 가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몸이 아프면 외출, 출근, 등교는 하지 말아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주말을 맞아서 주말 종교행사 소모임 등을 통한 추가 전파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종교시설에서는 이미 조치가 취해진 대로 주말 종교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저희 방역당국의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교회의 방역관리 실태 점검 결과 대부분 온라인 예배 또는 폐쇄 등 방역당국의 조치가 이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다거나 발열 체크를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설교를 하실 때 또는 찬송가를 부를 때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는 등 여전히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온라인 예배 실시 및 모든 대면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준수해 주시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주시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근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불법 집회 또는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심지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에 엄정히 대처해 왔고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감염병 예방법의 위반자 1,549명에 대한 수사를 하고 이 중에 913명을 기소 송치한 바 있고 아직도 562명은 수사 중인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특정 업체에 대한 허위정보 등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저희 당국이 관련된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엄중히 대응할 것임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번 주말이 고비라고 또 1차 기로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의 발생 추세를
어떻게든 안정시켜야만이 향후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저희 방역당국, 지자체, 일선 보건소 등의 요원들의 철저한 확진자 및 의심자들에 대한 추적조사와 감염 노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자발적인 검사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또 얼마나 완전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주말이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폭발적인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시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만큼 거리 두기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다음 주 2주차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앞서 말씀드린 추적조사의 성과와 거리두기의 효과가 시너지 효과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만약 이번 주말마저 혹시라도 일부에서라도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만회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 위기 상황이라 하면 대규모 환자의 발생, 이로 인한 중증 환자 사망자 발생, 이로 인한 의료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심각한 피해가 되겠습니다. 지난 7개월여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국민들께서 방역 활동에 협조하고 합심해서 극복해 왔습니다. 오늘도 세 자릿수 발생입니다. 특별히 이틀 연속 300건 이상의 발생입니다. 다른 증폭 요인이 있어서는 안 될 절박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유일한 위안거리가 있다면 급증하는 속도가 일부 느려진 것처럼 보이는 것 하나 있습니다. 신속한 추적조사, 검사, 격리조치와 함께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태원 유흥시설 발생 당시를 뒤돌아보면 역학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시거나 검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당시 역학조사 방해 한 건으로 인해서 7차에 약 80명까지 코로나 감염이 전파된 사례를 상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어느 단체라도 감염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면 적극적이고 협력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방역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검사와 격리 조치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 몸에 바이러스가 있는 확진자는 증상이 있던 없던 간에 누구나 바이러스를 조용하게 배출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제 아무리 교활하더라도 기본을 지키면 안전하고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와 마스크입니다. 비록 시간은 상당히 걸리겠지만 반드시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방역활동은 본인의 건강은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미 위험 요인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진 또 확인된 사랑제일교회에서의 접촉자분들, 이분들로 인해서 전파 우려가 커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분들은 무조건 지금 바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자체를 통한 추적조사도 시작이 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대로 이번 주말이 1차 기로이기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서 꼭 검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박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